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피부과 전문의 부부, 저는 곤 원장. 저는 뿡 원장입니다. 오늘은 세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 합니다. 이렇게 왜 세안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세안은 정말 피부과 의사로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환으로 오시는 환자분들이나 아니면 미용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나 세안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중요하면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약 처방을 해드리고 뭐 피부 관리를 하고 레이저를 한다고 해도 매일매일 하루에 적어도 한 번 이상 하게 되는 이 세안, 요게 결국 피부의 어떤 컨디션이나 상황, 상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항상 환자분들께 조금 여쭤보고 세안을 어떻게 하시는지, 기초는 어떻게 바르시는지 저는 그걸 좀 이렇게 체크를 하는 편이고요. 늘 하는 거라서 사소하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정말 중요한 우리 피부 관리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 세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뭐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제가 생각하는 세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이제 바른 만큼 씻고 씻었으면 꼭 발라주자. 이게 제가 생각하는 제일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래서 조금 발랐으면 조금만 씻어내시고요. 많이 발랐으면 많이 씻어도 됩니다. 씻었으면, 세안을 했으면 바로 그걸 발라주셔야 돼요. 그냥 씻은 대로 건조하게 유지하는 게 절대 안 되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과도한 세안을 하지 말자라는 게 취지고요. 물론 안 씻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만 씻어야 되지만 과하게 씻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피부과에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께서는 조금 과하게 씻어서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바른 만큼 씻는 것도 중요하고 자기의 피부 문제에 따라서 세안하는 방법이나 세안제 종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 개별적으로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문제가 많은 피부일수록 특히나 이제 제일 쉽게 화장품을 살 수 있는 거 올리브땡, 올리브영 있죠. 그런 데서 굉장히 화장품을 많이 바꾸시거나 뭐 세안제 바꾸시고 이것저것 쓰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문제성인 피부일수록 자기한테 맞는 세안제를 뭐 화장품이든 그런 걸 하나를 정해서 꾸준히 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피부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문제점들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거를 좋아지게 하려고 뭘 자꾸 하세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문제를 키우는 경우도 있다. 문제가 될 경우에들은 그것들을 과감히 중단을 하고 이제 백투더 베이직 해가지고 기본적인 세안이나 기초 바르는 것부터. 그래서 오늘 이제 첫 세안에 대한 첫 날인데 일단은 제 현재 오늘 지금 상태에서 세안을 하는 거를 직접 보여드리고 필요하다면 좀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릴까 해요. 저는 오늘 아침에 이제 출근할 때 가볍게 세안을 하고 기본 크림만 하나 바르고 왔어요. 따로 선크림도 안 발랐고 위에 뭐 비비나 이런 그런 커버 있는 것도 전혀 안 바르고 그냥 크림 하나만 딱 발랐습니다. 피지분기는 좀 있는 편이라서 약간 번들번들 거릴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그냥 제일 간단하게 세안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나중에 뭐 선크림을 발랐다거나 아니면 뭐 비비나 뭐 파운데이션 그 위에 이런 색조 같은 거까지 했을 때 이제 세안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차차 이제 이야기를 했으면 해요. 세안하러 가기에 앞서서 세안제 종류를 간단하게만 설명을 좀 하자면은 제일 흔히 생각하시는 게 이제 폼 클렌징이라고 하죠. 손으로 약간의 물을 묻혀서 거품을 내는 그런 폼 클렌징이 있고, 그 외에 이제 많이 하시는 게 클렌징 워터. 물로 된 거. 그렇죠. 묽은 것부터 이제 클렌징 워터가 있겠고, 네, 클렌징 로션, 클렌징 오일, 클렌징 크림, 클렌징 밤,
이제 뒤에 이름만 성분만 좀 바뀌죠. 거기에 이제 뭐 아이라인이나 이런 거 하면 따로 리무버 같은 거 쓰시기도 하고. 그것도 나오죠. 가루 세안제, 효소 세안제. 그렇죠. 효소 세안제도 있고요. 이제 씻으러 가보겠습니다. 네. 세안을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세안하기 전에 이제 뭐 귀찮아서 보통 안 합니다만 원칙적으로는 손은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손 세정제로 가볍게 닦아주시고 물은 미온수로 맞춰주시고요. 따뜻한 물로 너무 뜨겁거나 차지 않게 해주시고 자 씻습니다. 지금 이제 아침에 발랐던 그냥 기본 크림이랑 하루 종일 나온 이제 개기름이 있어서 조금 번들번들 거리는 정도고요. 사실 많이 닦아낼 게 없어요. 선크림이 있다던가 뭐 화장한 게 없기 때문에 그냥 표면에 아주 작은 이제 기름이랑 이제 노폐물 정도만 없애준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폼 클렌징 저희 병원에 있는 건데 폼 클렌징은 말 그대로 거품이 나야 되기 때문에 이제 거품을 이렇게 만들어서 닦아주시면 되고요. 거품을 충분히 만들어낸 다음에 이게 지금 충분히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거를 그냥 가볍게 닦아주면 됩니다. 골고루. 이때 너무 많이 막 뽀드득 소리가 나게 하신다거나 뭐 그러면 좋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가볍게 전체적으로 문질러 주시되 이제 골고루 다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입 주변이나 이런 데가 좀 트러블이 많이 생기니까 이런 데는 그냥 조금 신경 써 주시고 빠지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해주신 다음에 잘 닦아주시면 되고요. 닦을 때도 너무 압력을 줘서 이렇게 뽀드득 하시면 안 돼요. 때가 나온다거나 각질이 밀리거나 그러면 정말 위험한 거고요. 가볍게 닦아주시면 됩니다. 대신 이 턱 밑에는 그 노폐물들이 좀 고일 수가 있으니까 턱 밑에 한 번씩 이렇게 해주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과하게 세안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뽀드득 거리지 않는 선에서 부드럽게 이렇게 하면 끝이고요. 뭐 특별히 화장을 안 했기 때문에 이중 세안 이런 그 이상 하실 필요 없고 가볍게 폼으로만 이렇게 닦아주시면 충분하고요. 물기 가볍게 두드려서 닦아주시고 보습제 좀 가져올게요. 자, 빨리 발라줘야 돼요. 보습제는 집에 있는 보습 크림. 뭐 이전에 가볍게 토너로 결 정리를 한다거나 그런 건 괜찮으시지만 너무 오랫동안 방치가 되면 안 돼요. 토너 같은 거 쓰시더라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이제 피부에 보호막을 형성해주는 보습 크림을 발라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바른 만큼 씻고 씻었으면 빨리 발라주기. 이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세안 원칙입니다. 네. 그래서 꼭 항상 이제 친구들이나 지인들 아니면 정말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꼭 해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세안이었어서 많은 분들께서 도움을 조금이라도 받으셨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찍어봤습니다. 세안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직접 해보시고 알아봤고 이만 이제 저희는 여기까지 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피부과 전문의 부부 피부부부예요. 끝.